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ICLR 2017에 소개된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 with Graph Convolutional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GCN의 경우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GNN의 성능을 개선하면서 계산의 복잡도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래프 관련 클래시피케이션 연구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와 이제 그래프의 몇몇 노드들에 주어진 레이블을 이용해서 나머지 노드들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그래프 노드의 세미-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이제 아래 그림에서는 그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제 몇몇 노드들의 경우에는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반면에 몇몇 노드들에는 라벨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분야 레이블이 안 된 논문에 대해서도 레이블을 잘 클래시피케이션 해내는 것이 GCN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GCN의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기본 그래프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프는 버텍스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버텍스의 연결성 등의 특징을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그래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행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adjacency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A 틸다라는 행렬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A 틸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디그리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는데 디그리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노드들이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틸다를 이제 사용해서 표현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을 해서 그 행렬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와 D를 모두 담은 라플라시안 행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D와 A의 차이로서 이제 행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그래프의 연결 특성 등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논문에서 사용이 되는 Normalized Agency Matrix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D-2분의 1승 곱하기 A 그리고 D-2분의 1승을 곱해서 이제 다음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연결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옆에 그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것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각각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각각 노드가 이제 연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그 그래프의 삐처값뿐만이 아니라 그래프의 연결성까지 이제 컨버루션 네트워크에 이제 인풋으로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GCN에서 사용이 되는 레이어와이즈 프로퍼게이션 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Normalized Adjacency 매트릭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연결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H는 이제 히든 레이어에 있는 액티베이션에 대한 매트릭스고 이제 W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매트리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인풋으로 집어넣고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그 함수를 씌워서 이제 다음 히든 레이어에 나타나는 이제 값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볼 것이 그래프가 스페이셜한 도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많이 인풋으로 집어넣는 것을 상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제 이미지와 같이 이제 스페이셜하게 그 격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처럼 이제 격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 특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스펙트럴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스펙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페이셜을
이제 그래프의 그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 등으로 이제 그 형변환을 해서 이제 그래프에다가 이제 어떤 신호나 변화를 줬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중간에 있는 별 모양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제 그 별 모양 그래프 가운데 0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가한다고 했을 때 이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퍼져 나가는지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그 에너지가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라플라시안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멀라이즈드 에이전시 매트릭스를 뺀 방식으로서 표현이 되고는 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 연결성이 이제 얼마나 전파가 되고 어떻게 전파가 되고 또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페이셜에서 하던 것들을 이제 스펙트럴에서 이렇게 푸리에 변환을 사용을 해서 그 표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한 것을 이제 스펙트럴로 변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여기서 수학적인 것은 크게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스페이셜한 것을 스펙트럴한 것으로 이제 변환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라플라시안을 활용을 하고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은 이제 시간 복잡도가 이제 n 제곱의 형태로 다소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셰바이제프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 복잡도를 줄이게 되면 이제 5의 이제 2까지로 아까 전보다는 시간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CL 레이어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언급을 했듯이 A가 이제 D 틸다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D 틸다 A 틸다 곱하기 D 틸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까 전에 설명한 방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X 매트릭스와 웨이트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렐루로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레이블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인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이제 또 액티베이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어떻게 구하냐가 아래 적혀져 있는데 이제 y가 실제 정답이라고 하고 이제 z가 이제 예측값이라고 했을 때 실제 라벨 정답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함으로써 로스 펑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GCN의 장점으로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존에 라벨이 있는 것을 이제 y라고 하고 이제 몇몇 값의 경우에는 라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라벨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예측을 함으로써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잘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즐트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시피 이제 결과가 잘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펀메드라든지 사이트시어라든지 하는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들을 데이터셋으로서 활용을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GCN이 얼마나 더 어큐러시가 잘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있듯이 GCN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논문의 계산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어큐러시를 높이고 이제 안전성을 향상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을 작성을 할 때 퍼스트 오더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계산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제 정확도까지 향상을 하는 결과를 이제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어큐러시가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하실 점은 이제
GCN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고, 이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뭐 전염병의 그 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크와 같이 이제 그래프 혹은 연결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질문 및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까 그 스페이셜 정보를 스펙트럴로 나타낸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혹시 그 부분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려도 돼요? 이 매트릭스의 그 색깔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도 공부를 사실 하면서 이제 스페이셜과 스펙트럴의 변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도 제가 완전하게 이해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만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GNN에서 이제 스펙트럴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에서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의미를 한다고 하고,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드의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이제 어떻게 그래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0에다가 에너지를 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각각의 그래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에너지가 전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제 0이라는 부분에다가 에너지를 전파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1이나 3이나 뭐 5나 이제 다른 노드들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라플라시안을 보시면은 이제 그 라플라시안 제곱을 한 것을 보시면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그 균등한 형태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이제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이제 0에다가 전파를 했을 때와 다르게 이제 조금씩 그 색깔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 0에 있는 정보가 있을 때 이제 1이나 이제 다른 노드들에 이제 얼마나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 정도까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요게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실 수 있을까요? 어 이제 여기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어떤 것들은 라벨의 정보가 있고 어떤 것들은 라벨의 정보가 없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이 그래프,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Y1과 Y4의 경우에는 이제 X1, X4에 대한 이제 라벨이 있는 상태이고, 이제 X2나 X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인풋으로는 X1, 2, 3, 4가 다 들어가게 되고, 이제 X1, 2, 3, 4에 대해서 이제 뭐 Z1, Z2, Z3, Z4와 같은 식으로 이제 예측한 라벨의 결과값을 이제 모델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예측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예측의 정확도를 뭐 로스 펑션으로서 계산을 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라벨이 있는 것과 이제 예측값이 있는 것과 이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제 모델을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고, 이제 그 과정에서 Z3와 Z2와 같이 라벨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예측값에 대한 이제 어큐레시가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방금 세미 슈퍼바이즈드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Z2, Z3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걸까요? 저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X가
이제 노드라고 했을 때 이제 X 노드를 이제 통째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제 통째로 집어넣게 되고 이제 그 주변의 이제 연결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A 햇과 같은 식으로 연결성까지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Z 값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이제 그 Z 값에 있어서 이제 그 X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정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Z로서 이제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모델의 성능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Y1이나 Y4와 같이 이제 레이블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그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웨이트라든지 이제 그 모델을 구성하는 정보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라벨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그 추론이 가능하게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로스 펑션으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네. Y1, Y4는 주어져서 L을 구할 수가 있는데, 네. Z2, 3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Z2, 3는 Z2, 3는 구할 수 있는데, Z2, 3에 대한 L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Z2, 3에 대한 학습은 진행되지 않지만, Z1, 4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어서 2, 3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그 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거는 그거는 예측에 대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잘못됐나요? 세미 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 Z2와 Z3에 대해서도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 L을 정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모델에 대한 그 Z2, Z3에 대한 로스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없었나요, 논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보통은 학습을 할 때 이미 정보가 있는 상황 이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몇 퍼센트 부분을 이제 지우고 이제 학습을 하는 식으로 이제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학습을 수행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읽어 보지 못해서 한 번 더 읽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 그림상 여기서 X1부터 X4는 이제 각각의 노드를 의미하는데, 이제 Z를 구할 때 행렬 연산을 결국엔 X 가지고 하잖아요. 네. X가,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고 하기에는 좀 잘 와닿지 않는데, 혹시 X에 대한 이제 행렬 연산을 위한 약간 X를 각각이 벡터로 표현될 것 같은데, 실제 네. 데이터는 혹시 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따로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X의 예시를 어 지금 여기서 사실 그림을 당장 그릴 수가 없어서 말로만 뭐 표현을 해 드리면은 이제 X는 저희가 뭐 엑셀로 상상을 하자면은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이제 그 가로줄이라고 하나요? 이제 레코드들이 이제 쭉 그 작성이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X의 그 피처 매트릭스 정도로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X에 이제 각각의 뭐 정보가 들어있고 이제 그 각각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결성이 이제 A 햇으로서 표현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인풋을 넣는 것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X는 그냥 그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테이블러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근데 보통은 테이블러 데이터만 있는데 거기다 약간 데이터 간의 연결성까지 정보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언급을 드리는 걸 깜빡을 했는데 이제 기존의 그 방식의 한계라고 이제 언급이 된 것이 이제 기존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가 만약에 같은 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유사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줄이면은 이제 같은 뭐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제 유사성에 집중을 하고 연결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집중을 조금 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G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벨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벨의 연결성까지도 이제 그 학습에 활용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할 텐데요. 이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좀 죄송한데, 여기서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비슷한데, 결국에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그러니까 모델의 입력이 어떤 거고, 모델의 출력이 어떤 거죠? 이제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있을 때 이제 라벨이 없는 노드에 대해서 라벨이 없는 버텍스에 대해서 이제 그 라벨이 뭔지를 알아맞추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원하는 바가 될 텐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셀리나 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연구 분야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를 알아맞추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톰은 이제 ML이고 뭐 셀리는 DM이고가 같은 이제 X 그 피처 매트릭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톰은 셀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뭐 톰은 뭐 리사와 연결되어 있고 같은 이제 연결성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A 햇과 같은 그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확인해 본 건데, 그 논문을 보니까 그 레귤러리제이션에 언레벨드 데이터를 조금 쓰는 것 같아서 세미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코멘트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정현님 그 방금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가 그 레이블을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걸 세미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셋에서 레이블이 돼 있지 않은 것과 돼 있는 것 모두를 사용하는 걸 다 통틀어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일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뭔가 헷갈리셨던 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헷갈리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렇게 막 그 없는 레이블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어, 드렸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더 큰 개념이고요. 셀프 네네네. 트레이닝은 말씀하셨듯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수도 라벨을 붙여서 쓰는 걸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부분 집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네. 걸로 예를 들면 코트레이닝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그 G에다가 직접 로스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해도 요게 이제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포함이 된다. 그 부분을 아까 질문하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둘 중에 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정말 다이렉트하게 언레벨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정의를 해서 하는 건지 아. 말씀하셨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셀프 트레이닝 방법을 쓰는 건진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코멘트로 달았던 건 논문의 가장 첫 줄에 보면은 레귤러리제이션으로 언레벨드 데이터를 하고 있거든요. 이퀘이션 1에. 그래서 아마 그 셀프가 아. 아니라 세미를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금방 논문을 읽었는데, 이케이션 1에서 쓰는 방식이 이 논문에 쓰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케이션 1에 있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세미 슈퍼바이트 러닝의 방식으로 보통은 라벨인 데이터를 L0라는 로스를 취하고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세미 슈퍼바이트 방식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L0만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사용하지 않고. 네. 네, 제가 짧게 읽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면 아마 그걸 안 쓰고 희수님께서 말씀하신 셀프 트레이닝을 쓰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라벨이 아니라 인접 행렬을 같이 이제 모델에 입력을 넣어줌으로써 인접 행렬을 학습하는 걸로 아마 언라벨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